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수학 강의를 시작하게 될 건데요. 선생님이 이제 1월 오늘 날짜로 따지면 오늘 11일인가요? 11일인가요? 11일. 보통 1월 첫째 주 개강을 많이 하는데 왜 1월 11일에 개강이 됐냐면 불과 이틀 전까지 2022년 대비 학생들이 시험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날 새다시피 하고 계속 이제 직전 특강을 해주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여러분에게도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개강이 조금 일주일 늦었지만 여러분도 내년에 1년 후에 여러분에게 내가 또 나의 모든 영혼을 갈아서 수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우리 또 열심히 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은 함수예요. 챕터 1이 함수입니다. 책의 페이지를 따져봤을 때는 자, 책의 페이지로는 98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내용은 기초수학 수업 때 진행하는 부분인 거예요. 일단 처음부터 할 줄 알았지? 이 앞부분은 기초수학인 거고요. 현강에서는 오늘 수업이 2시에 끝나고 점심 먹고 여러분 당일 복습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5시부터 7시까지 관리학습이 들어갈 거예요. 이 관리학습 하는 동안에는 기초수학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건드려 드릴 겁니다. 조교가 해드릴 거고 조교는 또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기초수학적인 부분은 그때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 거고, 인강 보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만약에 인강을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미적분하고 기초수학을 병행하지 말고 기초수학부터 빠르고 단기간에 끝내시고 미적분을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자, 1단원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은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쌍곡선 이런 애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선생님 노란색으로 체크해놓은 부분은 역삼각함수 배운 적이 없는 부분입니다. 문이과 다 통틀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쌍곡선함수 문이과 통틀어서 배운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대학에서 배우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우연찮게 서점 가서 미국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이제 수학책을 봤어요. 그 책 안에는 역삼각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극곡선이라는 걸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은 이 내용 또한 고등과정에서 있더라고, 미국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다시 말하면 이 내용들을 대학 미적분학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고등학교 수준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등과정에서 상학함수까지 배운 학생들도 있고 아닌 학생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학에서 처음으로 다뤄지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에서 시험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 자체한테 물어볼 일은 없습니다. 함수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게 결국 미분하고 적분인 거죠. 그럼 미분이 뭐고 적분이 뭔데? 미분을 왜 배우는 거야?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미분을 왜 배우는 거지? y는 fx라는 함수를 미분을 해봐 라고 한다면 수학적 기호로는 dy dx래, f'x래. 수학은 기호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기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야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암호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그럼 적분을 하래. fx라는 함수를 적분을 하래. 그리고 이렇게 생긴 함수를 x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래. 회전시키면 이만큼의 부피를 구하래. 회전시킨 입체의 부피를 구하고 야, 이거 단면적은 어떻게 돼? 이런 걸 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야, 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만나보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때 만나본 적이 없는 그래프들입니다. 자, 그럼 이런 그래프는 왜 이렇게 생겼어? 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를 하려고 미분, 응용 파트, 적분, 응용 파트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도 이런 문제 가장 많아요. 이거 회전한 부피는 어떻게 돼? 이 그래프가 y는 a라는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는 몇 개야? 이 그래프의 최대 값은 얼마야? 이런 게 실제 시험 문제예요. 그럼
그럼 내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린 지금 뭘 배워야 되냐면 결국은 적분 응용, 처음에 이거의 부피라는 거는 이거야.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지? 이 식 한 줄을 세워놓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계산 문제예요. 그럼 우린 지금 뭐 할 거냐면 요 계산을 먼저 배울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 적분 응용이나 미분 응용에 들어갔을 때 요 핵심 이거 한 줄 만들어내는 게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그럼 우린 나중에 이걸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야 돼? 그게 이해가 가야 돼요. 그냥 공식이야, 외워, 암기야 라고 하면 안 돼. 그렇게 공부하면 수학 문제 못해요. 그거 공부 못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럼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를 이해시켜 줄 거예요. 그럼 그거 하고 나면 뭐 해야 돼? 계산해서 틀리지 말아야지. 의도 이해가. 그럼 우리는 어떤 순서대로 공부할 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계산을 하려면 함수를 모르고서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함수를 가르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수학적인 부분, 인수분해, 곱셈 공식 이런 애들이 필요해요. 두 번째, 도대체 미분을 왜 하는 거야? 미분을 왜 하냐면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 이런 거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미분법을 하는데 미분법은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에 따라서 미분 공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먼저 함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적분부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미분하고 적분 서로 역연산의 관계. 미분을 x의 제곱, 2xy, y제곱 이렇게 가는 과정을 식의 전개라고 부르나요? 그럼 반대로는 작용은 인수분해라고 부르나?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인 것처럼 미분과 적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처럼 그 역할을 같이 움직여야 돼요. 오늘 이 미분과 적분에 대한 공식을 한두 개를 던질 거예요. 여러분 익히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럼 이 적분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함수의 생김새가 무엇냐에 따라서 적분하는 법이 다양해요. 치환적분, 삼각제한적분, 유리함수 적분 이런 식의 적분법이 있어요. 그래서 함수의 유형이 뭔 줄 알아야지만 얘네들을 편하게 가져가요. 우리가 한 달 동안은 이 연산만 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달, 두 번째 달에는 이런 응용들을 배울 거예요. 이 응용들을 배우는데 계산해서 법 활용이 나지 않게끔 지금 이 계산력을 굉장히 높이셔야 됩니다. 1년 동안 가장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어디냐라고 하면 미적분과 급수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실수도 많고 그런 걸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 라는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왜 함수를 먼저 공부해야 돼?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을 가장 처음 배우는 1단원은 뭐예요? 집합이야. 그럼 왜 집합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지? 집합은 왜 배우는 거야? 함수를 하려고. 함수라는 거의 정의가 f 땡땡 x에서 y로 가는 이런 거 많이 봤죠? 아마 오늘 그러거나 또 함수부터 수업해? 미적분 수업인데 미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까 봐. 왜 우리가 함수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집합은 왜 배웠어? 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함수, 펑션이라는 거는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가는 대응관계래. 짝짓기 하는 거거든.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가는 화살표를 보내주는 관계래. 1을 넣으면 a가 되고 2를 넣으면 b가 되고 x를 넣으면 y가 나온대. 이런 짝짓기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래? 라고 했을 때 이거
이런 걸 타고 간대. f한테 1 넣으면 a가 되고 f한테 2를 넣으면 b가 되고 f한테 x를 넣으면 y가 된대. 라는 규칙성을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런 게 함수인 거구나. 그러면 함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겠네. 그런 얘기들을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fx를 x제곱이래. 이 함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세요. y축에 대해 대칭을 시키세요.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하세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세요. 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함수가 존재하네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와 어떤 함수가 둘러싼 요만큼의 부분에 면적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역함수, y는 x에 대한 대칭에 대한 관계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해야 돼. 즉 함수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어떤 애가 와도 내가 대칭시킬 수 있어. 선생님 오늘 처음에 기초진화 테스트 하면서 주어진 함수를 x축에 대해 대칭하세요. y축에 대해 대칭하세요 라고 문제 드렸죠. 그게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복잡한 함수를 두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함수를 가지고도 내가 그걸 다 쪼물쪼물 요리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 배워야 될 부분은 함수인 거예요. 왜 함수를 배워야 되는 거니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지금 페이지로는 98쪽에 지수로그 함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수로그 함수를 바로 보진 않고요. 기초수학에서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 책 페이지로는 62쪽부터 보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아, 이걸 내가 설명을 기초수학을 들으라고 할까 내가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오늘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짚고 가야겠다 라는 필요가 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정의. 함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래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니야. 틀리지 않습니다. 함수는 집합과 집합에 대한 관련성, 대응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게 함수야 라는 거였어요. 그럼 가장 먼저 그래서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가는 관계인데 여기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하는 애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호적 부분 중에 하나가 집합기호예요. 정말 많이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 y는 x, x는 모든 실수.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이 집합기호 보이시죠? 집합을 읽을 때는 항상 이 발을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영어에서 명사를,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이 뒤에는 이 모든 것들은요, 이 x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이걸 만족하는 점들과 여기 x, y로 적을까? 그냥 x로만 적을게요. y는 x라는 직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점, x값이 0하고 1인가요? 그걸 만족하는 x값은 누구니? x는요 0하고 1이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조건 제시법, 얘는 원소 나열법. 우리는 앞으로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론 표현법을 잘해야 되고, 자, 여기서 x, y라고 잡으면 여기는 요 생김새를 따라줘야지. 0, 0. 이 생김새는 1, 1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많이 써야 되는 애들 중에 하나 또 이게 부등식. y는 x제곱보단 크고 x보단 작대요. 그럼 어디야? 여기인가요? 여기. 이 부분. 엄청 진짜
얼마만큼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이런 표현법이.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3분의 2에 해당한 부분이 거의 이런 내용들인 거야. 이런 기호, 이런 부분을 내가 체크하고 이해할 수 있겠니? 이런 집합을 이해할 수 있겠어? 알고 보면 뭐예요? 2차 부등식, 부등식 영역. 기초수학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룬 애들인 거예요. 이런 거를 집합으로 줄 거라는 거예요. 해서 아, 이런 게 집합인 거지. 그럼 집합에서 이 발을 중심으로 메인 주제, 꾸며주는 말, 이걸 해석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앞으로 이런 집합, 굉장히 많은 집합이 있는데 그래봤자 리얼 넘버, 실수, 유리수, 무리수, 숫자 이게 다야. 그랬을 때 제일 앞에 쓰는 애들을 여기를 정의역이라 부르죠. 화살표를 받을 준비가 된 애들 공역이라 부르죠. 이건 집합인 거야. 이름이래. 왜 이름이 정역이라고 따질 수는 없어. 그냥 이름이래. 도메인이래. 영어로는 도메인이라고 부른대. 그런 거야 그냥. 이름인 거야. 그랬을 때 그중에 누구나 다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화살표를 받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부를게. 치역이 되는 거야. 이런 명확한 이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럼 걔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함수의 종류로는 1대1 함수, 전사함수, 1대1 대응함수,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종류가 구별됩니다. 자, 저런 단어들을 입에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휘력이에요. 영어도 고급 어휘가 많이 있죠. 단어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수학도 단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리스닝이 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모르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 지금 미적분에서는 이런 단어를 쓸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선형대처럼 과목은 저런 단어를 직접적으로 씁니다. 1대1 대응관계가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세요. 단사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세요 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표현법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 단어가 어려워요. 전사함수? 어려운 단어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단어를 입으로 뱉어봐야 돼. 입으로 뱉어서 본인 귀로 직접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도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종류를 여러분 책에 62쪽에 그런 그림이 있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도 상관없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화살표를 1은 B한테, 2는 C한테, 3은 A한테 보냈어요. 아니, 3도 C한테 가겠습니다. 화살표를 보내주기만 하면 함수가 성립한다라는 거. 그러나 화살표를 보내지 않는 순간, 정역을 기준으로 화살표를 보내지 않는 순간에는 함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함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정역은 화살표를 보내야지 함수가 성립하는 거야.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런데 화살표를 보내는 순간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사함수. 자, 단사함수에 대한 설명해야 돼. 화살표는 단사함수라는 거는 하나 단자예요. 하나 단자. 화살표를 하나만 받은 함수를 단사함수라 부르고 표현하기를 마음대로 그거. 화살표를 안 받은 애도 있어요. 근데 받았는데 하나만 받았네? 이런 애들을 단사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얘는 단사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함수인 거지 단사함수는 아닌 거예요. 단사라는 거는 하나 단자, 화살표를 하나만 받은 함수를 단사함수라고 표현하는 거래. 쌤 이해 안 받았는데요? 중요하지 않아. 왜? 공역 이만큼을 치역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 성립합니다. 그러나 단사함수는 아니네요. 왜? 화살표를 2개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치역, 화살표를 받은 애와
공역이 일치하나요? 얘는 이만큼이 공역이었어요. 화살표를 받은 애들은 치역이야.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진 않았죠. 치역이 공역보다 확실하게 작았어요. 괜찮아. 그래도 함수가 성립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죠? 근데 그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전사함수라 불러요. 전사함수. 이름인 거야. 선생님 이렇게 말이 어렵잖아요. 전사함수지 그거를 이미지화 시켜주는 거야. 눈으로 찰칵 찍어서 전사함수를 이미지화 시켜놓고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전사함수. 좀 유치하지만 다 죽었어. 전사시켰어. 미안해. 화살표를 다 맞아 죽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사함수. 얘는 하나씩만 받았니? 단사함수라고 불러요. 이걸 이미지화 시켜서 네가 설명해봐. 이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1은 이렇게 가볼까? 얘 볼게요. 자, 단사함수를 다른 말로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1대1 함수.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얘 화살표를 받기를 하나씩만 받았나요? 그럼 단사함수네. 그리고 화살표를 받은 애들과 공역이 같나? 단사함수이면서 뭐가 된 거야? 전사함수가 됐네요. 되겠습니까? 얘를 통틀어 1대1 대응함수라고 불러요. 이해가세요? 그 이름이야. 1대1 대응함수가 저런 거래. 단사함수이면서 전사까지 되면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게가 된 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해. 자, 얘 기준 F한테 1을 넣으면 B가 나오고 F한테 2를 넣으면 C가 된대. F한테 3을 집어넣으면 A가 된대요. 그러면 나 반대로 가고 싶어. 여기서 거꾸로 가고 싶어. 공역을 정역으로 만들어내고 싶어.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거꾸로 사실 한글은 소리를 따서 표현하는 글자라고 한다면 한자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그럼 거꾸로 역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거스를 역자, 거꾸로 역자. 그럼 거꾸로 가는 함수를 뭐라 부르면 될까? 역함수라고 불러요. 나 거꾸로 가고 싶어. 그 말은 F라는 함수가 X가 정역, Y가 공역이었어. 근데 Y가 정역이고 X가 공역이 되고 싶어. 거꾸로 가고 싶어. 그 함수 이름을 나 F하고 거꾸로 갈 거거든? 그거를 마이너스 1승처럼 쓰고 인버스라고 읽어요. 이런 함수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가보자. 그러면 F 인버스에 A는 3한테 가면 되겠네. 그리고 B는 1한테 가면 되겠네. C는 2한테 가면 되겠지. 근데 D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함수가 되려면 정역의 모든 성분이 화살표를 보내줘야 되는데 화살표를 보낼 곳이 없네. 역함수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그럼 여기 나 반대로 갈게. F 인버스야. A는 3한테 가면 되지. 그럼 B는 어디로 가? 1한테 가? 2한테 가? 화살표를 2개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함수의 규칙에 맞지 않아. 역함수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 기준.
지금 모두 다 화살표를 받았네. 치역이 공역과 같았기 때문에 반대로 화살표를 보내주고 생겼으면서 하나씩 받았으니까 하나씩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럼 여기서 F 얘 기준 F1은 B가 나오고 F2는 C가 나오고 F3은 A가 나왔는데 역함수 기준 역함수 입장에서 B가 어디로 가면 돼요? 1로 가면 되나? 역함수 기준 C는 2로 가면 되겠네. 역함수 기준 A는 3으로 가면 되겠네. 그럼 누구나 다 역함수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역함수가 만들어지려면 전단사 함수, 1대1 대응 함수여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있어야지만 역함수가 만들어져.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할 거야? 삼각함수 배우죠? 그 다음 뭐해? 역삼각함수를 배워. 삼각함수, 역함수를 배울 거야. 쌍곡선을 배우고 나면 그의 역함수를 배울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1대1 대응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규칙이 존재하네? 어떤 규칙이냐면요. 지금 F1이 B야? 역함수 기준 B 값은 1이네. 자, 항상 함수 기준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정역의 성분이에요. 함수 값은 치역이 되겠죠. 근데 그 둘의 위치가 뭐였어? 바뀌었어요. 그리고 누구 붙여? 인버스가 붙여지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분. 역함수한테 또다시 함수값을 집어넣겠대요. 좀 불편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봐봐. 지금 F1이라는 숫자 대신에 (1이) F 인버스 B랑 똑같은 숫자라는 거 이해가세요? 1 대신에 얘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F1 값이 얼마야? F1 값은 B라면서요? 역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그럼 얘만 볼까? 마치 지수법칙은 아니지만 지수법칙처럼 1승 마이너스 1승처럼 봐도 될까요? 그래서 뭐가 됐어? B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F 인버스의 X값은 X야 라고 적어도 될까요? 그럼 하나 더. 얘 기준 F 인버스 B 대신에 B가 F1이랑 똑같나? F1은 F 인버스 B가 1이라면서요. F 인버스 B가 1이라면서 마치 지수법칙처럼 둘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나? 1. F 인버스 F X도 얼마다? X다. 역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굳습니다. 굳쓰게 됩니다. 자,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한테 하나만 해볼게. F한테 A 넣으면 B가 나오는데 F 인버스한테 B 넣으면 누가 나와야 돼? A가 나오죠. 어떤 느낌이냐면 둘이 자리 바꾸면 인버스 붙이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굴 갖고 설명해 줄까? 나중에 이 기호가 선생님 마이너스 1승이 아니라 역함수예요 라는 기호를 쓰겠죠?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쓸 애들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sine이라는 함수가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온대요. 이해 가겠어? 자, 다양한 함수의 규칙이 있는데 정의 x에 x가 있고 이 안에 y가 있대요. 근데 얘를 타고 가는 규칙이 sine이라는 함수를 타고 간대. 그럼 나 둘이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 얘가 정의역, 얘가 치역이잖아. 그럼 정의역하고 치역하고 위치를 바꿔주면
정역에 들어갈 자리에 y를 적고 치역 자리에 정역을 적었어요. 누구 붙여야 돼? 누구 붙여야 돼? 인버스. 이게 역함수 관계예요. 이런 것들을 할 거야. 이런 것들 지금은 뭔지 몰라. 뭔지 모르지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밑밥을 깐고 있는 거야. 아, 이런 규칙적인 부분을 일반적인 내용을 배우고 나면은 소소하게 들어갈 거라고 계속 파고들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지금 이런 것들을 먼저 쫙 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덥지? 안 더워? 덥지. 아, 히터를 더 꺼달라고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책에는 63쪽에 보면 그래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전사 함수, 상수 함수라고 해서 이걸 이미지화 시켜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65쪽에 보면은 역함수라고 보이시죠? 역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역함수 아직 말 안 했어.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이제 역함수를 말해드릴게요. 얘기를 왜 했니라고 했을 때 역함수를 만족하려면 기본적으로 1대1 대응 함수가 만들어져야 돼. 그런데 1대1 대응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전사이면서 단사 함수야?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XY 평면에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는 함수가 생각해볼까? 예를 들어서 A를 넣으면 이만큼 나오고 볼게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1, 3이라고 적을까요? 이 결과는 B라고 합시다. F한테 1 넣으면 B 나온대요. F한테 3을 넣어도 B가 나오고 F한테 마이너스 1을 넣어도 B가 나온대요. 이거를 집합으로 생각해보자. 굉장히 다양한 숫자가 존재하는데 이 값들이 모두 다 B로 간대. 첫 번째, 단사함수 성립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따라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형태면 단사함수 성립하지 않아. 따라서 전단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역함수 안 만들어져. 이런 그래프 안 돼.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만 있어야 돼. x값 하나에 y값 하나라고? 그럼 그래프 개형이 단순하게 증가하는 함수예요. y값 하나에 x값 하나. y값 하나에 x값 하나. 단순하게 증가만 하는 함수라면 y값 하나에 x값 하나 단사함수 성립하겠네요. 이해가세요? 이런 그래프라면 1대1 대응함수 만족해. 그리고 혹은 단순하게 그래프가 감소만 한대요. 이 또한 y값 하나에 x값 하나, y값 하나에 x값 하나만 성립을 하네. 따라서 1대1 대응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해봐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증가이거나 혹은 감소만을 가지고 있는 함수는 역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구간에 따라서 여기는 이 구간은 이 그래프 전체를 봤을 때 역함수가 안 만들어지지만 이 구간은 단순 증가만 하네요. 그럼 이 구간은 역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 이 구간만큼은 뭐 하니까? 단순 증가만 하니까. 혹은 이 구간은 그래프가 감소만 하죠? 그럼 이 구간만 싹둑 잘라내면 역함수 만들 수 있겠네. 라는 건 성립합니다.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다음, 이런
함수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구간을 구하래. 다음 구간 중 역함수가 만들어지는 구간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의도가 잘 파악이 돼야 되는 거지.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야. 그래프적으로는 단순히 증가만 하거나 혹은 단순히 감소만 해야지만 역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얘기랑 또 맞물려야 되냐면 67쪽 보시겠습니까? 이제 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대칭이동부터 볼까? 대칭이동. XY 평면에 A, B라는 점이 있었어요. A도 양수, B도 양수이겠죠? 일사분면에 존재하는 점인 거니까 이 점을 내가 X축에 대해 대칭이동을 시키면 일로 오면 되나? 대칭이동은 거리는 동일하고 같은 점에 떨어진 곳을 찍어야 되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A, B가 되겠네요.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켰는데 Y좌표의 부호가 바뀌었네요. 그러면 Y는 fx라는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Y좌표의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Y는 fx라고.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Y는 6x 플러스 7이라는 직선이 있었어요. 직선이야. 오늘 아까 진단 테스트에 있었던 문제죠. 이 문제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Y좌표의 부호만 바꿔주면 돼. 마이너스 Y는 6x 플러스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Y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6x 플러스 7이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6이고 절편이 7이죠. 이 함수는 7. 이 그래프 x절편은 0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7. 대충 여기 이런 직선이었던 거예요. 마이너스 6분의 7이 x절편. 근데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 대칭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7 이렇게 움직이면 되나?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이 되고 나 y절편 x한테 마이너스 6분의 7을 하면 0 나오네 하고 딱 맞게 떨어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방법 이해가? x축에 대해 대칭이면 y좌표의 부호만 바꿔주면 돼. 이 그래프가 y좌표의 부호만 바꿔서 마이너스 y가 되고 y는 하고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A, B라는 점을 y축에 대해 대칭하게 되면 마이너스 A, B가 되나요? y축에 대해 대칭을 했더니 x좌표의 부호만 바뀌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 이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y는 x좌표의 부호가 바뀐다면서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바뀌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함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y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신에 x의 부호만 바꾼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7. 그럼 그 그래프의 개형이 이 빨간색 그래프를
x축에 대해 대칭시켰더니 얘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y는 지수함수가 있어요. 아직 이 그래프의 생김새를 그냥 모른다고 해도 되고 안다고 상관없어. 처음 본 함수야. 이 함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킵시다.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y 부호 바꿔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y는 2x, y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 얘를 y축에 대해 대칭할게요. 누구 부호가 바뀌면 돼? x 부호. 끝이야. 한 번 더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해인가요? 마이너스 x승 지수법칙 쓴 거니까 다시 적으면 2분의 1의 x승.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질들은 전부 다 지수법칙이거든요. 이걸 모르면 기초수학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야. 되겠지? 그리고 받아들이고 외워서 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봤어요, 여러분이. y는 앞으로 하래야 돼요. sin x라는 게 있대. 뭔지 모르겠어. sin x가 있대. 얘 x축에 대해 대칭시키자. 그럼 누구 부호 바뀌어? y 부호 바뀌면 되나요? 마이너스 y는 sin x. y는 마이너스 sin x. 나 얘를 y축에 대해 대칭시킬게. 누구 부호 바꾸면 돼? x 부호. y는 sin의 마이너스 x. 어떤 새로운 애가 왔네?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있대요. 나 얘 y는 x축에 대해 대칭할까요? 그럼 누구 부호? y 부호 바꿔줘. 마이너스 y는 얘가 되는 거고,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얘가 되겠죠? 이번에 x축에 대해 대칭해볼까? y축에 대해서. 그럼 누구 부호 바뀌어? x 부호가 바뀐다고.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아주 간단하지만 앞으로 이 함수들만 바꿔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 본 함수 y는 이런 함수가 있대. 그래프도 기가 막혀. 이런 애들은 이런 함수 처음 봤어?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요. 누구 부호 바꾸면 돼? y 부호 바꾸면 되는 거라고. 다 똑같은 거야. 어떤 애가 새로운 애가 와도 다 똑같은 방식인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원점에 대해서 내가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원점에 대한 이동이라는 거는 이 점을 y축에 대해 대칭하고 x축에 대해 대칭하거나 혹은 이 점을 x축에 대해 대칭하고 y축에 대칭하거나 똑같은 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점 대칭. 그럼 a, b와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 부호가 모두 다 바뀌었네요. a 대신에 마이너스 a, b 대신에 마이너스 b. 그러면 이 함수를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함수를, 이 직선을 원점에 대한 대칭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이니까 y는 6x 마이너스 7로 정리가 되겠죠. 어떤 애들이든 다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 거야. 대칭 이동이라는 게 별거 없어. 점에 대한 내가 이 원리를 이해했으면 여기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래. 그럼 내가 오늘 내준 여러분 기초수학 진단 테스트 여러분 다시 해볼 수 있겠죠? 그런 거였습니다. 한 개 더 할게요. 자, 그러면
가로 4번, 5번에 해당하는 직선에 대한 이 대칭 이동을 우리가 선형대조 시간에 명확하게 증명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자, 지금 세 개에 대한 대칭 이동했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 이해를 시켰고 그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은 이해하기가 좀 불편해. 이건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에 대한 증명은 우리가 선대 가서 증명해 드릴게요. 2달만 참아. 아니 석 달만 참아. 그때 이해시켜 줄게. 자, Y는 X 라는 직선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 2,1이라는 점이 있네. 이 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이 점으로 오죠. 이 점의 좌표를 찍어보고 찾아보니까 2,1이 된대요. 어떤 느낌이냐면 A, B라는 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B, A가 되는 거야. 왜? 너무 잘못 적었어? 똑같이 적었구나. 웃지 말고 말해주세요. 1,2가 되는 거죠. 2,1이 이 두 개가 크로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동하는 점으로 찾게 된 거였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A, B란 점이 B, A로 온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난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가 존재한대요. 그래서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그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Y는 fx를 얘 또한 x, y가 지난 함수였죠. x를 집어넣었더니 y가 나오는 거야 라는 함수였어요. 그럼 이 함수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 y, x를 지나는 거 아닌가? 그럼 f한테 y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은 x가 나오는 거야 라는 말 아닌가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겠어? 다시 한번 2,1이라는 점을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1,2가 된대. f한테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1이 나온대. 그래서 대칭 이동했더니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온 함수로 바뀐 거예요. 자, F라는 타이틀이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함수 타이틀 마음에 안 들어. 자,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 X, Y 좌표가 이들의 위치가 바뀌어서 정의역, 치역이었다면 치역, 정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규칙이야 라고 받아들이자고. 그럼 이걸 하는 방법은 뭐니? 라고 했을 때 Y는 fx라는 함수를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켜봐 라고 한다면 X 대신에 Y 적어주면 되고요. Y 대신에 X 적어주면 된대요. 하는 방법으로 익히자.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뭔가 엄청난 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인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자고요. 그랬을 때 Y 대신에 X 적어서 X는 F 건드리지 않고 X 대신에 Y 적을게.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봐봐. Y는 fx라는 함수랑 대칭 이동시킨 함수는 똑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함수,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진 거야. 함수로 따졌을 때는. 그렇죠. 이제까지 우리 전부 다 대칭 이동하고 원점 대칭하고 하면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진 거지 기존 함수와 똑같은 함수가 아닌 거죠. 이해갔지? 그랬을 때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졌네. 우리가 보통 함수는 y는 하고 가져가죠. 여기서 나 y는 하고 만들고 싶어. 둘이 자리 바꾸면 누가 붙는 거라고? 인버스가 붙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 잘 들어봐. y는 3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이랑요. 넘겨서 y 빼기 6을 3으로 나누면 x는 하고 만들어진 함수인가요? 되겠습니까? 영어에서 보통 주어가 은는 이가로 끝나죠. y는 3x 더하기 6. 주어가 y니 x는 3분의 y 빼기 6. 주어가 x인가요? 두 식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야. 근데 주어가 y는으로 시작할래, x는으로 시작할래 차이밖에 없어요. 두 개 뭐야? 같은 식인 거죠. 그러면 x는 fy나 y는 f 인버스 x 두 식은 뭐야?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야. 두 식은. 왜냐면 얘 정리하면 3x는 y 빼기 6. 이거 정리하면 얘 나오죠. 그러지? 주어를 y는으로 가져갈래? x는의 차이인 거지. 여기서 나 대칭을 시켰어. 나온 이 결과를 x는 하고 만든 식이나 y는 하고 만든 식이나 뭐해? 같은 거라고요. 표현법의 차이인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해야 되거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x한테 f라는 함수는요. 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온대요. 이게 이렇게 하는 함수가 f였어요. 그래서 f한테 2를 넣으면 1이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한 개만 더 적어볼게. 여기 좀 더 가면 4,2를 지났나 봐요. 그 말을 4를 집어넣으면 2가 나와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찍어서 x, y라고 한다면 x를 집어넣었더니 y가 나온대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함수를 표현하기를 2,1이 나온 거네. 그리고 4,1을 지나고 x를 집어넣었더니 y가 나오는 함수를 지금 그 연결한 얘가 만들어진 거야 라는 거였어요. 그럼 역함수 가겠습니다. 역함수라는 거는 거꾸로 가는 함수랬죠? f 인버스한테 1을 집어넣으면요 2가 나오겠지. 됐습니까? 둘이 뭐 했어? 자리 바꾸면서 인버스 붙였어. 가 된 거니까요. 자, f 인버스한테 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f 인버스한테 y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온대요. 그럼 이 값을 표현하기를 1,2를 지난다. 2,4를 지난다. y, x를 지난다 라고 표현하겠죠. 그럼 얘 기준으로는 2,2를 지나고 4,2를 지나고 x, y를 지난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누구였어? y는 fx라는 그래프 위에 존재하는 그래프였다면 얘는 뭐였는데? 역함수였어. f라는 함수의 역함수였는데 역함수가 지나는 점의 좌표가 x, y 좌표와 위치가 바뀌었나? 위치가 바뀌었나? 위치가 바뀌었나? 하고 싶은 얘기. 역함수를 만든다라는 거는 그 그래프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역함수를 만든다라는 게 f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만든다라는 이 점의 좌표들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야. 이게 핵심이에요.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책에 그래서 어디를 볼 거냐면요. 65쪽 가로 3번 그래프 바로 위에 가로 3 함수 y는 fx의 역함수
y는 f 인버스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서로 대칭 관계에 놓여 있어. 라는 거를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가 우리가 오늘 다음 시간 이번 주의 핵심 주제예요. 역함수 너무너무 중요해. 선생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때는 주어진 함수를 역함수를 만들어봐 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시계에 대해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x 대신에 y 적고 y 대신에 x 적을게 가 될 거고, 단편적인 예를 구해봐 라고 한다면 얘가 필요해요. y는 x제곱이라는 함수, 역함수 안 만들어지죠? 역함수 안 만들어져. 모든 함수 역함수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모든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죠? 이 함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시켜봐. 어떻게 하는 거라고? y 대신에 x를 적고 x 대신에 y 적으면 끝나. 그래서 y 대신에 x를 적고 x 대신에 y 적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x, y 평면에서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점은 1로 가면 되나? 이 점은 1로 가면 되나? 이 점은 1로 가면 되나? 그들 연결했더니 x는 y제곱이라는 포물선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무슨 관계?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예요. 그런데 이 함수는 역함수가 만들어지는 함수가 아니야. 이해가시죠? 역함수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안에는 1대1 대응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부분 보이세요? 단순히 증가만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을 역함수를 만들어 봐 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세요? 또 이 부분 보이세요? 얘만 봤을 때 단순히 감소만 하죠? 이 부분의 역함수를 만들어 봐 라고 한다면 그게 어디가 있어? y는 x에 대한 대칭 1로 가는 거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전제 안에서 역함수를 만들어봐 라고 한다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랑 똑같아. 근데 역함수가 만들어지지 않는 함수들도 y는 x에 대해 대칭할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스킬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야. 자, 선생님 지금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까지 한 얘기의 핵심은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핵심은 역함수 만드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1대1 대응함수가 돼야 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한 거고요. 그게 왜 필요해? 역함수에 대한 거야. 근데 대칭이동 왜 했어? 역함수 y는 x라는 거에 대해 대칭하는 건 이렇게 대칭시키는 거야.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겠지만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것도 자주 나오진 않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이거에 대한 증명 또한 선대가서 하겠지만 결론만 가져가겠습니다. 자, y는 fx라는 함수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하는 방법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x 대신 누구 적으면 돼? y 적어주고 y 대신에 x 적으면 끝나요. 그래서 y 대신에 x는 f, y 끝이야. 그럼 얘가 누구니? 얘를 대칭한 새로운 함수가 된 거야. 이거를 y는 하고 표현하고 싶어 라고 하면 둘이 뭐 하면 돼? 자리 바꿔. 대신 인버스 붙여주면 돼. 그럼 표현법이 x는으로 가냐
y는으로 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이 둘은 같은 거예요. 같은 그래프를 띄는 거예요. 같은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싶은 거예요. 결론을 받아들이고 적용하자고. 되겠지?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할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적어주면 돼요.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x는 x 대신에 마이너스 y. 끝이에요. 끝이야. 그래서 둘이 자리 바꿔볼까? 마이너스 y는 f에 마이너스 x가 아니라 인버스 붙여야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f 인버스의 마이너스 x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x 제곱 플러스 4x란 함수가 있대요. 이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 식만 적는 거야. 그래프 필요 없이 식만 적어봐 라고 하면 y 대신에 x 적고 x 대신에 y 적으면 돼. 그럼 끝이야. x는 y제곱 플러스 4y.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관심 없어. 식만 정리해주면 돼. 1차적으로. 두 번째, 이 그래프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봐. 그럼 그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를 찾고 싶을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x만 적어줘.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x는 x 대신에 마이너스 y의 제곱 4의 마이너스 y. 그러므로 x y제곱 마이너스 4y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식을 정리하는 방법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대칭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겠지? 굉장히 중요하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우함수, 기함수까지 평행 이동. 자, 67쪽에 함수의 평행 이동은요. 원리적인 부분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한계가 있고 얘도 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XY 평면의 그래프를 그려봐라고 했을 때 이런 화살표를 체크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이런 화살표 체크를 하고 여기다가 X라고 적고 여기다 Y라고 적죠. 그럼 X축의 방향이라는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Y축의 방향이라는 거는 아래에서 위로 가고 있는 방향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X축의 방향,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가 1,1인데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로 움직이겠대. 그럼 그 점은 어디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라는 거는 얘가 되겠죠. 얘가? 그럼 마이너스 2면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방향의 개념입니다. 그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칸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칸 이 점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럼 그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건 점을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거는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이 의미가 뭔지 이해 가겠어? X축의 방향이라는 거.
y축의 방향,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을 축의 방향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반대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고, 플러스는 진행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원래는 이런 함수가 존재했는데, 여러분 이 기호 좀 낯설죠? 우리가 보통 y는 fx라는 함수를 더 많이 보는데 이 표현법은 무엇인가요? 좀 낯설 수 있어. 그럼 봐봐.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의 의미. x로 구성된 식을 말하는 거예요. y는 x로 구성된 식. 예를 들어서 y는 x의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래. 이게 뭔데? 최고차항 3차. x에 대한 x로 구성된 식이야. 이걸 그냥 편의상 y는 fx야 라고 적은 거예요. 그런데 나 얘 y 넘겼어. 그럼 마이너스 y 플러스면 되나? 자, 원래는 이런 함수였는데 x 3승 마이너스 y는 0이다.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이 플러스 y만 뭐 했어? 이항시켜준 거니까 두 식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고, 이걸 보통 y는 fx야 라고 적는다면 이런 거는 뭐라 적냐면, 야, 좌변이 등호중심 좌변이 x하고 y로 구성된 식인 거지? 함수 이름이 f든 g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x하고 y로 구성된 식이 는 0이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x하고 y로 구성된 식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함수 이름이 f든 g든 h든 중요하지 않아. x하고 y로 구성된 식은 는 0이래. y는 하고 표현해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 처음 배우는 단어야. 항상 음량의 개념이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다면 뭐 좌우, 남북,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도 뭐가 있냐면 y는 하고 표현하는 함수, 그냥 함수잖아. 함수지? 이런 함수를 양함수라고 불러요. 양함수. 근데 굳이 우리가 플러스 3을 굳이 플러스 3이라고 그냥 3이라고 하지 않나? 3이라고 하는 것처럼 굳이 양함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함수라고 표현한 거였어요. 그런데 함수가 아닌 애들이 있어. 근데 그래프가 그려져. 많습니다. 여기 있지? x는 y제곱. 얘 함수 아니야. 근데 그래프가 그려지죠? 이런 거를 함수라고 불러요. 또 뭐가 있어? 원도 x값 하나에 y값 2개 붙죠? 얘 함수 아니야.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타이틀을 바꿔서 붙이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냥 통틀어서 함수가 아니지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보통 함수 표현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왜 알아야 돼요? 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이런 함수 또한 XY 평면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래서 뭐 물어보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볼 거야. 이런 애들도 접선의 기울기 물어볼 거거든. 그래서 함수 미분법을 따로 배워요. 그러려면 함수가 뭔데? 를 알아야 되겠지? y는 하고 만들기 어려운 함수들. 함수가 아닌 애들, 도형의 방정식. 그건 싹 다 싹을 모아서 함수. 그리고 함수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y는 하고 만들었던 애도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네요? 맞아. 얘 y는 하고 표현했잖아? y 넘겨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네?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이해 가지겠죠? 표현법은 너 하고 싶은 대로 자유야. 어떻게 표현하면 괜찮아. 가 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런 함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인데 그 a가 플러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x축으로 이만큼이 a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가지겠죠. A는 양수, 음수 모두 다 들어간 겁니다. X축으로 A, Y축으로 B 만큼 평행이동할 때는 X 대신에 X-A가 들어가고 Y 대신 Y-B만 대입해주면 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3X라는 함수가 존재한대요. 이 함수를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 라고 물어봤을 때 X 대신에 X-A,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대입해주면 끝나요. 이 값은 X 플러스 2면 되나? Y-1이면 되나? 대입하겠습니다. Y 대신에 Y-1은 X 플러스 2만 대입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물론 식을 더 다르게 정리할 수도 있겠지. 이 식이 이렇게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X 대신에 X 플러스 2, Y 대신 Y만 갖다 집어넣으면 식은 똑같아지니까. 의도 이해 가지기를 그렇게 가져가는 거야. 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평행이동. 선생님 이렇게 지금 열심히 밑밥을 까는 이유는 당장 사인, 코사인을 배울 때 다 써먹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게 되면 X-A, Y축으로 B만큼 이동할 때 Y-B인데 여기서 A, B가 양수, 음수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거였어요. 의도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자,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언급까지 하고 쉴게요. 보통 오늘 첫날이라서 자, 이게 y는 fx래요. 이 함수를 y축에 대해서 내가 이 대칭을 시킬게요. 그럼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새로운 함수가. 그러면 이 함수를 내가 y축에 대해서 내가 대칭을 시켰어? 그럼 새로운 함수, 이 함수는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요? x의 부호가 바뀌겠지. y는 f의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되겠죠. 근데 이 함수랑 이 함수랑 같아 틀려? 전혀 다른 함수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함수가 y는 fx예요. 이 함수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할게요. 그랬더니 여기는 애가 1로 가네요. 원래 여기 있던 애가 1로 왔네요. 포개지더라는 거야. 이 함수를 y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더니 누구의 부호 바뀐다고? x의 부호가 바뀌는 거라고요. 했어. 근데 이 함수랑 이 함수는 같은 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y는 fx. 그 결과가 같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 점의 좌표가 x, y래요. y였어요. 그럼 여기 대칭시키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x, f가 되겠죠. 그럼 이 함수한테 잘 생각해봐. 얘한테 x를 집어넣으면
y값이 나온대. 그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누구 나온다는 거야? 그래도 y값 나온대. 근데 똑같은 y값 아닌가? 똑같은 y값을 갖네? 그럼 둘의 값은 뭐해? 같다는 거죠. 그래서 f한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값이나 fx를 집어넣은 값은 뭐였어? 같았어. 모든 함수가 이걸 만족하는 건 아니겠죠. 알겠지? 이거를 만족할 수 있는 함수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들만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얘 자, 이 함수 볼게요. 이 함수 f한테 이 함수 그래프를 더 그려볼게. 예를 들어서 이 함수한테 f한테 1 넣으면요 3 나온대요. 이 함수한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한 7 나온대. 왜 같지가 않아? 자기 자신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이 함수를 y축에 대칭하면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가겠어? 근데 처음부터 y축에 대칭인 함수는 1을 집어넣은 값이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 뭐예요? 같겠죠. 자기 자신을 y축에 대칭을 해도 자기 자신이 되는 애들은 좀 특별한 애들인 거야. 아무나 그런 걸 성질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런 함수의 집합을 모아서 그런 함수를 우함수라고 불러요. 우함수. 그럼 우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함수한테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데 원래 함수랑 같니? 그럼 걔는 우함수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fx가 4x의 4승 2x의 3x의 제곱 5 x제곱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막 섞었어. 자, 또 해볼까? 루트 x3승, x4승 플러스 1이 있었어요. 나 얘한테 마이너스 x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x의 4승 여기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5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 합성을 시킨 거랑 똑같은 거죠. 마이너스 x의 4승 플러스 1인 거야. 근데 누군가의 짝수승은 전부 다 플러스가 되죠.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상수항을 포함한 짝수차 다항식으로 구성이 된 모든 애들은 이거 다 누구 나와? fx 나오겠네. 이게 우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이 그래프를 그려봐라고 하면 못 그리겠지만 우함수인지 아닌지는 판단해봐라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 마이너스 x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먹어버리니 그럼 걔는 우함수가 되는 거예요. 처음 본 함수 다 할 수 있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대. 이렇게 있대요. 나 이 그래프 못 그리겠어. 모르겠어. 근데 우함수인지 아닌지만 판단해보래. 그럼 누구 넣으면 되는 거라고? 마이너스 x 넣어보는 거야. 그럼 이 값은 2에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가 되나? 얘 2x승 얘 2에 마이너스 x승 누군데? 원래 함수. 뭔진 모르지만 얘도 우함수네요.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럼 우함수 짝꿍, 기함수는 누구니? 라고 했을 때 기함수는요. 그러니까 우함수는 자기 자신이 y축에 대해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를게. 그걸 그래프로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식으로 이해할 수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자, 그럼 기함수는 뭐니? 기함수는 자기 자신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요. 어떤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켜도 자기 자신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함수가 있대요. 이게 y는 fx야. 이 함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봐 라고 하면 얘가 되겠죠. 이 점이 1로 가고 이 점이 1로 가겠지. 그럼 원점에 대해 이동시킨 그래프는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x, y 부호가 다 바뀌는 건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이런 애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근데 이 함수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켜도 자기 자신이 되는 자기 자신 그래프랑 포개진 형태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y는 x 3승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개형이 얘가 돼요. 얘 1 넣으면 1 나오고요. 2를 집어넣으면 8 나오네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나오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점을 이 점을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되는 건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1을 대칭 이동시키면 1,1 되나? 지금 여기는 이 점들을 점이 모이면 선이 되겠죠? 이 점들을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되겠지. 여기 있는 점들을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되나?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y는 fx란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게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야.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야.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인데 이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랑 원래 그래프랑 뭐하다고? 같다고요. 원래 그래프는 뭐해? y는 fx랑 같다고요. 그럼 이 식 정리하면 f한테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 x다. 이 관계 보이십니까? 숫자 장난같이 다 보이지만 요 성질. 예를 들어 설명하면 f한테 마이너스 2넣은 값은 마이너스 f 2값이랑 같아. 자,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8 나오죠. 2 넣은 값은 8이었어. 마이너스 8랑 같다. 이런 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느낌은 알겠는데 이 과정이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 자,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구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야. 함수한테.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이네. 마이너스를 먹어버렸다고 표현할까요? 이걸 만족하는 함수를 우함수야 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봤더니 마이너스가 밖으로 튕겨나오니 이거를 기함수야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단적으로 fx가 x 3승 플러스 x라고 대볼게요. 나 얘한테 마이너스 x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의 3승 마이너스 x. 그럼 뭐하냐면 마이너스 x의 3승 마이너스 x인가?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x인가? 얘가 누군데? fx야. 마이너스 f x.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1을 집어넣은 값은 1이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은 마이너스 1이야. 서로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관계야. 부호가 반대인 관계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기 자신이 원점에 대해 대칭을 시켜도 자기 자신이 만들어진 함수.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계 이해가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짝수차 다항식, 상수항을 포함한 짝수차 다항식으로 구성된 함수는 기본적인 우함수. 홀수차 다항식으로 구성이 된 함수는 전부 다 기함수. 그럼 예를 들어서 얘만 있는 게 아니라 fx가 이렇게 돼 있대. 그럼 f한테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x 3승 x분의 1 이만큼의 fx 마이너스 fx 분수에 있어도 괜찮아 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기함수야.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우함수라는 자 67쪽이 제일 마지막 가로 3번 우함수와 기함수의 연산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우함수고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기함수야. 그런데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 이 성질도 익히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알고 모르고는 문제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져요. 나중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그래프를 또 그리거든요. 지금은 그냥 알파벳처럼밖에 안 보이겠지만 이 함수,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그래프를 그리는 속도가 달라요. 이 우함수일까? 여러분 아직 이 숫자도 모르니까 이 함수 우함수거든요. 엄청 빠른 속도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런 내가 속도감을 붙여주면 함수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넓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자 그냥 외우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못 외워지니까 하나만 더 설명해 줄게요. fx가 우함수고요. gx는 기함수래요. 그리고 hx도 기함수래요. 그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g한테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튕겨나오겠네. 되겠습니까? h도 기함수니까 h한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튕겨나오겠네. 왜? 기함수니까. 근데 fx가 우함수라고? 그럼 f한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먹어버리지 않겠니? 왜? 우함수니까. 그러면 왜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가 기함수야? 왜 그러는 거야? 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fx 우함수죠. gx가 기함수예요. 이 둘이 곱하게 되면 x로 구성된 식이 만들어지겠지. 이 식을 hx라고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어? 이 함수가 왜? 그럼 결국 지금 이 h라는 함수 아니? 이 h 아니고 j라고 적을게요. 이 h랑 헷갈릴까 봐. j라고 적을게요. 그럼 이 j가 기함수니?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럼 누구 집어넣어? 마이너스 x 집어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f한테 마이너스 x, g한테 마이너스 x. 근데 이 값이 누구래? 이라면서요. f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먹어버리겠지? g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밖으로 튕겨나오나?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나올 수 있잖아. fx 곱하기 gx라고. 얘가 누군데? j라면서요. 마이너스 jx. 그러므로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마이너스가 밖으로 튕겨나왔어. 얘는 누군데 그래서? 기함수야. 그래서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가 된 거였어. 그러면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예를 들어서 gx 곱하기 hx 둘 다 기함수라면서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왜 기함수야? 라고 했을 때 이 결과 kx라고 해볼까요? 나 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궁금해. 무조건 마이너스 x 합성시키면 돼요. 마이너스 x는 g의 마이너스 x, h의 마이너스 x. 근데 둘 다 기함수라면서 마이너스가 밖으로 튕겨나온다면서 그럼 이 마이너스 앞으로 나올 수 있나? 그럼 플러스 되겠네. gx 곱하기 hx. 얘가 누구? kx.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뭐가 버렸니? 얘는 그럼 우함수인 거야. 되겠습니까? 그럼 한 개 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어떻게 돼? 기함수. 왜? 마이너스 튕겨나오고 마이너스 튕겨나오고 마이너스 튕겨나오지? 풀풀되고 한 개 남았네. 이러는 관계인 거예요. 뭔가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런 원리적인 부분이 있었어. 그러니까 해결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함수분의 기함수는 마이너스 먹어버리고 튕겨나오니 전체 부호 마이너스 는 기함수가 되는 거고 기함수분의 기함수는요 우함수가 되는 거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데 이런 연산들을 여러분 좀 자유롭게 하게 되는 이거 쓰는 연습도 필요하거든요. 항상 선생님이 나랑 수업하는 과정에서 보면 항상 누구는 등호 쓰는 걸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이런 기호적인 부분을 여러분 일종의 글짓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얘랑 얘랑 같은 거지. 식의 변화가 없는 거지 하고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도 힘들지 않을 만큼에 대한 워밍업은 다 해드렸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